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도 저와 함께 어김없이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특집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5번째 편에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최선책이 없다고 차선책을 선택하지 말 것입니다. 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그 종목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ETF나 ETN도 있고 혹은 파생 상품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밑에 써 있죠. 현금이 생기는 순간부터 매수를 고민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책일 리가 없다. 무슨 얘기죠? 즉 뭐냐면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1400일 때도 매수할 거 천재였고 2000일 때도 지수가 매수할 거 천재였고 지금 2600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3000이라고 매수할 게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즉 뭐냐면 지수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데 현금이 있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가장 좋아 보여. 근데 A는 지금 뭔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나 구간이나 이 지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를 기다려야지 정상이잖아요. 왜? 이게 가장 좋아 보이니까 내 1순위 아닙니까? 1순위.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 1순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 2순위라도 하지 뭐. 아니면 얘도 안 되면 3순위라도 하지 뭐.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즉 대체적으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그냥 가장 나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지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죠? 당연히 시장이나 종목이 올라와 가지고 상단에 올라왔을 때 잘 먹고 나왔을 때죠. 그러면 천천히 다시 내가 노리는 최선책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바로 덥석 얘는 뭐 올려면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으니까 얘라도 해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물려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차선책을 선택했을 때는 얘보다 어떻게 보면 덜 잘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 다시 물렸을 때 이 자리에 올 확률이 A보다도 적은 겁니다. 즉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안고 내가 물리는 건 물리는 것대로 물리고 그러니 나중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저 종목 왜 매수를 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와 유사하게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분들한테 뭐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공식 포트가 운영이 되면서 단가와 비중을 제가 지정을 해 드리면서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A라는 종목이 있었고 B라는 종목이 있었고 C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되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고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건 A다.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연이죠. 왜냐면 시장이 도와준 거니까. 그 다음날 매수 타이밍이 딱 잡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얘가 쭉 날아갔어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단 있게 먼저 잡은 사람들은 신난다 뭐 감사하다 뭐 고맙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못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 상하는 거죠. 나는 못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B라도 잡으세요. B라도 잡으셔도 괜찮다. 이게 얘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는데 얘가 3일인가 4일 후인가 얘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이거 못 잡았던 사람들이 얘를 잡아야 되는데 심리적 박탈감 때문에 이번엔 내가 잡으면 왠지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겁니다. 전혀 매매 필요 없는 이 심리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A로 B도 못 잡은 사람들이
이걸 잡은 사람들은 수익이 나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C로 막 몰렸어요. C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쟤도 시세는 나긴 났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시간이 걸려서 났습니다. 즉 뭐냐면 가장 좋은 최선책이 있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뭐뭐 하다가 혹은 여건이 안 된다고 자꾸 차선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내가 고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더군다나 습관적으로 제가 써놨죠. 습관성으로 매수하고 매수해야지만 안심되는 그런 습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 시장에 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책만 선택을 해도 수익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말까인데 자꾸 차선책이나 차악을 선택해 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따라서 현금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늘 가장 좋은 AP금 갖고 있다가 내가 현금이 많으면 어떻게 좀 더 비중을 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여건에 맞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적어도 2024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습관적인 매수를 들어가지 마시고 늘 최선책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 세 종목을 써놨잖아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노렸던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2차전지에서 4종목만 노려서 한다고 그랬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4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서브 종목에 이제 저기 조금은 파이가 작은 이제 장비주들 뭐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매매 접근점으로는 이 4종목을 메인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LNF는 그나마 좀 올라왔죠. 첨보는 아직도 버벅이고 있고, 얘네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노렸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딛고 움직이는 자리도 있었고, 좀 이따 차트 같이 보겠지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최선책을 잡으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차선책을 잡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쭉쭉 빠져가지고 기존의 시세를 냈었던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얘를 못 잡았다라고 해서 이 뒤에 걸 잡았다라 그러면 아직까지도 고생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차선책을 버리고 최선책을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최선책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왔고, 그거를 매매를 통해서 게인을 얻을 수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좋다라고 이 말만 좋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분들을 리딩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종목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저는 에코프로 요 자리가 상당히 한이 맺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것까지 끌고 가는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솔직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제 성향상으로는 얘 이거 잡아가지고 원래 여기까지만 먹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몇 틱 차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 자리를 놓쳤는데, 과연 이제 이 자리에 올지. 얘도 지금 중간에 이 120평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이렇게 못 잡은 종목들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뭘 만난다? 120평을 만난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그 자리가 왔어 가지고 이 자리 들이댔다가 얘 잘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랬다가 포스코홀딩스로 바꿨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BM으로 갈아탔는데, 왜냐면 같은 섹터의 종목이라도 계속 수급의 구조가 다르고 수급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수급 강도가 센 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뭐다? 결국은 기다리는 자리들이 온다. 저는 나름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얘 지금 기존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59만원 이탈컷으로 60만원 초반 잡아도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거 잘리면 뭐 하면 된다? 50만원짜리 기다리면 된다. 이 자리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를 최선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자리 오면 승부 걸어서 하고, 아니면 그냥 만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다. 자, 그리고 LNF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나중에 굉장히 좋은 시세들을 만들어 냈죠. 그리고 올해 초에 이 2차전지 이 흐름을 놓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방송 돌려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예, 사실 이 자리도 원래 잡았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예, 제가 자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매도를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종목이 내려오면서 저 아까 이야기 드린 4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이 때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120 평을 이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왔는데 막상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튀었어요.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튀었는데, 예, 결국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얘 분명히 매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저 이슈 때문에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합니까? 윗꼬리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120평 이탈해서 쭉 하락을 했죠. 즉 뭐냐면, 예, 말 그대로 최선책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차선책을 이 종목을 노리고서 계속 기다리긴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얘가 최선책만한 어떤 수급 구조나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피했더니 결국은, 예, 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 삼토막 나는 흐름들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뭐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곤 있지만, 저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먹은 것도 없으면 손실 볼 일도 없어야 되고, 손실 보지 않았다라 그러면 먹을 일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저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흐름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매매할 만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근데 내가 그거를 놓쳤다라고 해서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 왜? 쟤로 손실 난 적도 없으면 굳이 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대체제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20만 원짜리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예, 그 이슈였을 거예요. 어찌 됐거나 내려오면서 이 자리를 안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추세 전환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얻어맞으니까, 가뜩이나 최선책도 아니고 차선책인데 매도를 막고 있으니 굳이 얘를 해야 될까? 차라리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애들이 그나마 매수세를 받는 거니까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쟤네하는 게 낫지, 얘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겠는가 했는데, 결국은, 예, 이 자리가 깨지고 나서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예, 삼토막 이상이 나왔고, 뭐 비록 최근에 반등하고 있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예, 악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본 종목은 지금 수급의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나마 LNF 같은 경우에는 환매수하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흐름들을 바꿔놓고 있는데, 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 차선책으로 나왔던 종목들을 매매할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의 이제 연말 마지막 장세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와 선물을 활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혹은 패키지 매매식으로 해서 들어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시장 전체적인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최선책으로 놓고 있는 종목들을 그냥 기다려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근데 내가, 예, 그런 흐름들 하나하나 다 쫓겠다라고 해 가지고 또 매수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최선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 차선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2024년에는 내가 최선책을 기다리는 연습, 기다리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면서 현금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날 바로 또 매수할 것들을 찾는 그런 오류들을 최대한 줄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다렸던 흐름들이 반드시 수익과 매도 관리로 돌아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희 광고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차기사 카페에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마지막 6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